신인교회 핫스팟 금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여론조사로 민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론 풍향계 민심 온도계이시거든요.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예. 아이 우리 부대표님 지난 한 주는 좀 정신 없으셨죠? 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예, 그렇죠. 예, 여론의 향방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럼 제가 오늘은 각설하고 바로 결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번 결과는 12월 13일 오늘 공개된 내용입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조사했고요. 자체 조사,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입니다. 예. 이동통신 3사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하.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보시면은 예,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나왔나요? 긍정률이 11%로 나왔습니다. 11%. 한 자릿수 예. 이제 코앞인데요. 부정률이 또 놀랍습니다. 85. 똑 떨어졌네요. 85%. 85. 부정률이 85다. 이게 기가 막힌 수치이죠. 85라고 하면 예. 아주 그냥 이런 숫자를 이제 볼 수가 없었고 지난주보다 10% 포인트가 더 많아진 야.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더 한 주 많아졌습니다. 만에 부정이 10%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쉽지 않죠. 두 자릿수 변동이라는 건 쉽지 않은데 지금 85가 됐습니다. 어허. 16에서 11로 빠졌을 때 이 16은 사실 평균치이고 이 뭡니까 계엄 사태 이후로만 그 당시 이틀치 즉 4일 5일을 합산하면 그때에서는 결과가 13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따지면 2% 포인트가 더 빠진 거죠. 어허. 그러면 11%라고 봐야 되는데 전체 평균적으로 한 주 평균은 5% 포인트 하락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이제 하락이고요. 이 아하. 하락이 더 진행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죠. 이게 한 자릿수가 되면 2016년에도요. 한 자릿수로 빠지고 쭉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11%에서 이게 한 자릿수로 들어간다 싶으면은 다시 튀어오르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끝났다라는 평가가 그렇죠.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지금 11% 나왔습니다. 좀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사실은 한 10월 달부터 12월 동안 한 2달 정도 탄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12월 3일 이후에 지금이 딱 열흘 지났죠. 거의 열흘 만에 탄핵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국정 지지율이 나왔다. 아하. 저는 뭐 윤석열 내란 수계가 행한 그 짓 자체가 굉장히 저런 지지율을 나타냈을 뿐이 없지만 민주당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속전속결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탄핵 소추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세부 지표를 보고 오늘 사실 갤럽에서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조사를 좀 해가지고 볼 것들이 좀 많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세부 지표 한번 지역별 통계부터 좀 한번 볼까요? 지역별 통계를 보시면서요. 지금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변동 사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부정 평가가 변동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 변동입니다.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일인가요? 이렇게 여러 집단에서 그러니까 구성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어디 거주하시는 분들, 뭐 연령별로 어떻게 되고 세대별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 변동이 이렇게 치솟는 경우가 이게 별로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치솟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요 보여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체 값에서 아까 부정 변동이 방금 전에 75에서 85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이 10% 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게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긍정 변동은 오차 범위 이내지만 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서울을 한번 보실까요? 서울이요. 서울에서 긍정은 10% 포인트 빠지고 부정이 17% 포인트 올랐는데 부정 변동폭이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한 주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 만에. 인천 경기에서 11% 포인트 부정 변동이 더 비율상 더 높아졌죠. 자, 11% 포인트라는 거 인천 경기의 표본수를 고려했을 때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19% 포인트 부정이 더
높아졌습니다. 부정 19가 올라간 겁니다. 19가 올라왔습니다. 와. 이게 여기 보시면 오차범위가 19.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0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1000명 추출할 때 대구 경북 사람들이 추출되는 그 어떤 인구 비례를 따지면 100명이 좀 안 되고 97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8인데요. 그런데 19% 포인트가 변동했다는 거 거의 오차범위에 해당하는 야. 그런 급격한 변동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그러면 방금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종합해서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 부정이 마이너스 64%포인트. 와. 이 정도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난 큰 격차로 부정 평가가 높은 비율이고요. 예. 거기에 대구 경북도 64%포인트 부정이 더 비율상 높은 비율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대적으로 볼 때도 사실 좀 그동안에는 20대에서 50대까지는 좀 균질된 그런 평가였는데 60, 70대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60, 70대에서요. 보시면은 네. 긍정 변동 폭이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두 자릿수입니다. 60대에서 13%포인트, 70대에서 70세 이상에서 10%포인트 하락이 됐고요. 야. 부정률은 15%포인트, 18%포인트 각각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0세 이상 인구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18%포인트 변동은 오차범위 바뀝니다. 야, 아니 그리고 무당층하고 중도도 뭐 이제 한 자릿수 들어왔고 굉장히 저는 놀라운 게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또 탄핵 집회 많이 나왔는데 학생들은 긍정이 3%밖에 안 나옵니다. 3%. 맞습니다. 이거 무당층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보시죠.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긍정은 7%포인트 빠지고요. 부정은 13%포인트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오차 범위를 넘어섰고요. 무당층에서도 그 부정률이 15%포인트 올라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전업주부가 놀랍습니다. 전업주부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가능한지 부정률이 18%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한 주 만에 이런 경우가 없는데 진짜.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지금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3.8%포인트 덜 잡혔는데 부정률이 11%포인트 더 많아졌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수치상 그냥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긍정 부정이죠. 한 자릿수 긍정률에 50대가 동참했습니다. 지난주에 20대, 30대, 40대에서 긍정률 한 자릿수 나왔지 않습니까? 50대에서 지금 7% 나왔습니다. 다 동참이 된 거네요. 한 자릿수로 만난 거네요. 세대 간의 대통합이네요. 60대라고 했을 때 보통 의견이 많이 나와야 부정이 많이 나와야 뭐 절반 정도다. 예전엔 그랬었지 않습니까? 지금 60대에서요 긍정률이 17%에 불과합니다. 10%대로. 10%대로 추락이 됐고요. 부정률이 76입니다. 그러면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어떻게 형님 세대 내지는 뭐 삼촌 세대, 아버지 세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등산 갔다 내려오시면 이분들 중에서 5분 중에 1명꼴로 긍정을 할까 말까하다. 그럼 너무 이거는 참 뭐랄까 대칭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야, 아무 말도 못 하겠네요. 그 한 분들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쉽지 않게. 지금 긍정하시는 분들이 70대 이상에서 28%로 많은가? 아닙니다. 이것도 많다고 볼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대 이상에서 부정률이 18%포인트 많아졌습니다. 65가 됐어요. 65라는 숫자는 66.7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3명 중 2명. 7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3분 중에 2분은 부정하고 계시다. 이거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께서 뭡니까? 청년 세대 또는 자녀 세대가 허리 세대잖아요. 40, 50대. 이런 허리 세대 내지는 청년 세대하고 사회 대화할 활동하는 때. 세대들. 그렇죠. 그 과거의 어떤 그 경륜이 섞여 있는 말씀을 주실 때 과연 그러면 대통령을 부정하실 분이 더 많다라는 거. 자, 이거는 진짜 놀랍습니다. 그냥 세대 통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역 통합, 세대 통합. 무당층 중에 한 자릿수 나온 거는 신 변호사님께서 이미 말씀 주셨는데요. 무당이신 분들 어느 정당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통령을 긍정하시는 분은 6%입니다.
참 이게 정말 그러니까 중도도 조금 분류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중도에서도 상당히 지금 한 자릿수가 아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중도 중도에서도 7%, 보수 28%. 예. 아 이렇게 되면은 학생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많은 학생분들이 지금 뭐 시위 현장에 나와 계신 걸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 보면은 학생 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등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지금 한 자릿수가 다 한 자릿수. 예. 야. 아니 우리 김지호 대표님 요 충격적인 결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뭐 설명이 필요 없나요? 사실은 뭐 지금 내란 수계가 있는데 어떻게 국정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채점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수계인데. 내란 수계가 예. 지금 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 지난주에 카드 지출이 7% 하락했대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막 주가 급락하죠, 환율 급등하죠.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 순방 오는 것도 취소되고 투자도 취소되고 예.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10일째 이 상태가 지속되니까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이렇게 화난 상태에서 미안하단 말은 안 하고 갑자기 튀어나왔고 내가 다 알고 한 거다. 그냥 한번 겁주려고 해본 거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냥 국민 담화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저는 이제 아이들, 학생들 지지율, 젊은 층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거를 봤는데요. 옛날에 저 정도까지 낮지는 않았거든요. 예. 세대별로 보면. 그런데 저렇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미래 세대의 분노가 너무 큰 겁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는 학생들이라는 상징성이. 아니 근데 이제 어제 윤석열 전 씨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뭐 아예 이름 부르기 그러니까 윤석열 씨 어제 담화를 했는데 지금 그 담화 부분은 이게 일부 반영밖에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반영됐습니다. 예, 하루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떨까요? 글쎄요, 제가 정말 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예. 이게 오르려면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오를 만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 잘 말씀 주셨다시피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 다 하락도 아니고 이제 추락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환율이라든지 증시가 그렇고요. 심지어는 저는 이제 국채 얘기도 들었습니다. 국채. 예.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국채가 위기 상황까지 가는 것인가 하는 우려감이 있다더라. 예. 그리고 국채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재경 쪽에서는 뭐 고심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얼핏 들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지금 그렇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이게 올라갈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근데 하고요. 11%에서 더 떨어지면 이제 한 자릿수 가는 거거든요. 9%가 예상이 되죠. 10% 9 정도. 예. 한 자릿수 후반대가 예상이 뭐 됩니다. 8, 7, 뭐 7, 8, 9, 뭐 이 정도. 예. 그런 정도가 되고 뭐 물론 이제 주말의 일정과 예. 국회의 어떤 결정 그리고 수사기관이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검경 그 공조수사본부. 예, 군까지 붙었습니다. 군까지 붙고 예. 또 국정조사까지 발표된다고 예. 하니 그 뉴스에 많은 국민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저희 뭐 진보 보수 또 중도인 많은 국민분들께서 예. 마음을 또 결정하시게 되면 요거는 변동이 있는데 제 느낌상 오르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러니까 떨어질 요인만 많고 그렇죠. 오를 요인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긍정 부정 평가 한번 좀 사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긍정 답변하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긍정 부정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보시죠. 긍정 부정의 개수 그 이유 개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요. 먼저 부정 이유가 상당히 그나마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비상계엄 사태가 33% 포인트 많아지면서 49%. 즉 부정 평가하시는 851명 분들 중에 네. 절반 정도가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셨습니다.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저렇게 되면. 예, 절반입니다. 절반이면 420분 정도니까요. 예. 와. 이게 그러면 지금 비상계엄 사태로 지금 나는 긍정할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윤석열 증가했다. 내란 수계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군요. 파버렸네요. 예. 시원하게 팠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도 예. 비상계엄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좋아하시는 한번 분도 보시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10%. 그런데 긍정 평가자 중에서 긍정 평가하시는 111명 중에서 10%인데요. 10명인데.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몇 아까 분인지. 저쪽은 430명이고 예. 여기 10명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네요. 큰 차이죠. 큰 차이네요. 요렇게 차이가 나죠. 예. 예. 근데 사실 요거는 세부 지표는 제가 그냥 순서라서 본 거지 뭐 보나마나한 사실은 상황 자체가 너무 이게 예, 좀 명징합니다. 너무나도. 너무 큰 격차로서 예.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시는 많은 국민분들의 어떤 민심이 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아니, 있겠습니다. 저것도 눈에 들어오네요. 부정 중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3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이제는. 예. 진짜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정말. 그 와중에 또 경제 민생 물가를 말씀 주시는 분들, 김건희 예. 여사 문제를 또 말씀 주시는 분들, 국가의 혼란과 불안이 야기됐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이슈도 아직 살아 있는 겁니다. 국민들 예. 뇌리 속에. 예. 자, 그럼 오늘은 또 할 게 많다 보니까 좀 속도를 좀 내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정당 지지율 먼저 보고 좀 세부적인 것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도 사실은 약간 충격입니다. 와,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0%가 됐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24로 최하치를 다시 경신해서요. 예. 20% 이제 초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어허.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걸 좀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요 이렇게 조금 요게 라인으로 있는 게 아니고 범위로 있는 것 중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예, 저기 회색 무당층. 부분이 보입니다. 저쪽 네.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회색 부분. 네. 회색 부분이 있는데 그게 23입니다. 즉 국민의힘은 지금 무당층에게 2위 자리를 뺏길 위기입니다. 뺏길 위기다. 예. 그럼 사실상 무당층까지 우리가 군집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3등으로 주저앉는 거네요, 사실상.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요. 예. 민주당을 한번 보시죠. 33%에서 37, 40이 됐습니다. 요건 아마 그 계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처 뭐 이런 걸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한 여러 거 가지. 아닐까요? 예. 오원식 의장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예. 그랬을 때 40이 됐다라는 거는 이것도 상당히 충격이죠. 왜냐? 충격이군요. 여기 이제 조국혁신당이 8인데 두 개 합치면 48입니다. 48%. 이거 지금 ARS가 아니고요. 전화면접 조사. 전화면접. 예. ARS가 아닌 전화면접 조사에서 40% 민주당이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10%포인트 정도 약했습니다. 예. 예. 정당 지지도가. 예. 그런데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상당한 의석수를 더 확보하는 총괄적으로는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승을 평가가 했죠.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투개표를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의원을 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정당 지지도가 이 상황, 국정 긍정률이 저 상황이면 예. 그러니까 대량 난감이라고 해야겠네요. 대량 난감. 이건 뭐 해보나 마나. 몇 석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어려울 수도 예,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이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은 직시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텃밭이 지금 동토가 돼서 예. 호미가 안 들어가요. 호미가 예.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고 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정도로 얼어붙고 있다라는 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은 직시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갤럽의 결과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호미가 안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이 예. 호미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부러져요. 거기다가 삽질하려다가 예. 그냥 다 부러집니다. 예, 이게 곡괭이도 지금 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저 때 그 칠불사 때 그 삽하던 그때랑 날씨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땅이 파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새는 땅땅합니다. 땅도 못 팝니다. 네. 아니 근데 저게 더해 보니까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민주당까지 합치면 민주진보 뭐 개혁 세력 48%. 그리고 이제 보수를 뭐 개혁신당은 제가 정체성이 좀 헷갈려서 어디로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수로 넣다 치면 28%. 그 요 차이만도 20%예요.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무당층이 23%인데 아마 무당층도 거의 한 4대 1의 비율로 아마 민주진보 개혁 진영으로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보니까. 예. 대통령 긍정률 무당층에서 한 자릿수. 그럼 이거 더하면요 65%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지금 65%. 지금 흐름에서 개혁신당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같이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요 4%라는 요 지지도도 요건 이번에 또 야권으로 예. 봐야 돼. 야권으로. 지금 야권으로 갈 상황에서 확률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요 흐름도. 그럼 거의 75%, 70에서 75%까지. 내란 수계를 3명이나 배출한 정당이 예. 자기들끼리 그냥 유산 싸움이나 하고 있는데 유산 싸움. 국민들이
이것을 곱게 볼 리 있습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페류나들은 상속 못 받는다고. 상속 못 받는 이게 바로 상속 못 받는 누가 모습입니다. 이제 상속 못 받는 겁니다. 상속 지금.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지지하겠어요, 저 정당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폐륜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명문 정당이에요, 내란 명문 정당. 예. 그럼 정당 지지율은 이제 뭐 민주당이 40%를 찍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볼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도 24%인데 이게 지금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이게 지금 다음 주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좀 상당히 좀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2016년, 17년을 봤을 때 이러다가 10%대를 한번 찍습니다. 아니 그때 탄핵 때는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새누리당 그때 있을 때. 새누리당이 2017년 2월에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2017년. 자유한국당.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에 헌재에서 그 탄핵이 인용이 되죠. 그렇죠. 전원일치 인용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그해 5월 9일 날 무엇이 있느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이름은 똑같으니까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10%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10% 초반까지 갑니다. 10% 초반이요? 예, 10%대 초반, 10% 초반대까지. 그러면 지금 24%에서 국민의힘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추론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24가 지금 마지막 층이 아니고 여기서 10%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전례에 비추어 보자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전례에 비쳤을 때는 10% 초반인데 이번에는 전 전례를 깨는 것 같거든요.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전례를 깨는 거라서 저는 정말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도 한 자리, 지금 조국혁신당이 한 자리인데 저기 언저리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그 국민의힘의 지금 내전은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시작했어요. 어제 이제 권선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대표 치열한 내전이 있을 거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내전을 치를 때 치르더라도 내일은 탄핵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 오마이TV, 우리 신인규 핫스팟 여론 분석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들으셔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 비상계엄 사태 관련된 여론조사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좀 소개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 관련 인식부터 한번 볼까요? 종합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을 찬성한다가 75, 탄핵을 반대한다가 21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라는 분들이 4분 중에 3분이 국민 4분 중에 3분은 탄핵에 찬성한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다. 내란이다. 71%입니다. 내란으로 규정한 분들이 71%. 내란은 아닌 것 같다. 23%. 근데 사실 이게 내란이 아니냐는 법적 다툼에 법리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해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꽤 나올 법한데 그렇지 않고 70%가 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진보 보수 중도를 떠나서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계신 국민분들이 10분 중에 7분은 이거는 내란이다라고 보신다라는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보면은 21, 23, 23인데 저게 아까 그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24%. 오차범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게 요거는 이제 탄핵은 국회에서 또 내란이냐는 또 수사에서 공조본에서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통령 조기 퇴진 뭐 전제해서 총리 여당 국정 운영한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정치권의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이슈들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75가 어떻게 될지 또 71이 어떻게 될지 68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줄어들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가장 높습니다. 75%로 다른 것보다. 그래도 보수도 윤석열은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어제 들은 게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요. 어제 윤석열 씨의 담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30분 동안 얼굴 보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도 그냥 너무 보면 힘든 거예요, 국민들이. 나라 걱정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 지금 75%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내란이다.
내란이다. 세부 지표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란 아니다가 국민의힘에서 68. 아까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 20%대가 국민의힘 지지도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많죠. 거기에서 지금 보면 그나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3분 중에 2분 정도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무당층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무당층이신 분들, 무당층에 속하시는 72%는 내란이다. 그러면 이게 무당층이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 쪽으로 더 뭐 힘을 모아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94%는 지지하시는 94%는 내란이다. 조국당은 100% 나왔네요. 100%. 무당층이 72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 보셔야 됩니다. 보수이신 분들 중에 43대 51로 나뉘었죠. 진보하고 중도의 78은 내란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은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68% 이분들에 의해서 전체 23%가 지탱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분들이 다른 집단들을 봤을 때 앞으로 고립될 것 같다. 근데 고립돼도 규모가 적고 앞으로도 윤석열 체포 이후에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분들도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뉴스가. 김건희 특검이 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수사기관 그리고요 언론에서 어떠한 소식이 전해지는지 언론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요. 보시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 46%가 탄핵에 지금 찬성하고 계십니다.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83%입니다. 중도가요? 야, 중도는 거의 뭐 압도적 다수네요. 압도적 다수. 무당층이신 분들 중에 79니까 거의 80% 육박하게 5명 중에 4명. 맞습니다. 탄핵을 찬성하고 계십니다. 거의 이 정도면 압도적 여론이어가지고 이제 탄핵은 이게 지금 내일까지 가장 중요한 여론의 지표인데 내일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금 마음을 두지 못하는 오락가락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영향이 좀 있겠네요. 이 여론이. 제가 이제 그 계엄 사태 이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중에서 탄핵을 묻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한 65%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70%가 일단 넘어야 이게 완전히 한번 뭔가 임계점을 넘는 그런 여론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항상 이 75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지금 75입니다. 찬성이. 맞습니다. 탄핵이죠. 75. 이게 이제 탄핵 찬성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25선을 지금 하방 돌파했잖아요. 하방 돌파한 국민의힘 지도가 25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당도 깨졌습니다. 25가. 그렇죠. 25가 깨졌잖아요. 이게 항상 4분의 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50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75가 있는 거고 밑에 25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을 4개로 나누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 그랬을 때 25가 넘느냐 안 넘느냐 75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수치상 사람들한테 인식에 그러니까 단기 메모리에 인식상 충격을 줄 때 25하고 75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숫자 자체가. 맞습니다. 지금은 찬성률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60% 수준이 아니고 75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관에도 3분의 2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 가결 우리가 이제 가결 수라 하는데 3분의 2도 아니고 이거 지금 4분의 3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수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조사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직함과 이름을 주고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신뢰도 조사죠.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56%로 신뢰도가 1위입니다. 1등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장. 아무래도 이제 국회 탄핵이냐 아니냐의 과정에서 국회의 언론 스포트라이트, 그 언론의 조명이 집중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56%, 더불어민주당 대표 41%로서 2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입니다. 21%.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입니다. 15 꼴찌로 조사됐네요. 이게 개별 인물마다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은요. 가령 이거를 그냥
그 이거 하나를 그 지표로서 예. 인덱스로 삼고 더한다고 했을 때 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손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예. 하는 게 36이라고 이렇게 더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예.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혼자에게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공정하게. 충격적인 거고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이게 상당히 그 신뢰도가 높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 56%. 56%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예. 여기를 한번 보시면 아, 여기 우원식 의장 상세표네요. 예. 우원식 의장님만을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 81%, 오. 진보 성향자 중에서 81%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야, 압도적이네요, 압도적. 예. 예. 중도에서도 굉장히 높고요. 중도에서 58, 예. 보수에서 33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봤을 때 우원식 의장님의 어떤 예. 그 지금까지의 그 국회에서의 그 어떤 발언과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띄고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저 두 분은,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님이 또 리더십을 이제 위기 중에서 상당히 예. 잘 발휘하셨다라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도 사실 야당 지도자로서 굉장히 이 계엄을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1% 신뢰도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5% 신뢰도는 이게 뭐 앞으로 이제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이 두 분을 이제 대선 주자로 많이들 언급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일 지표에서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3배 차이네요, 3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어느 한 진영을 대표해서 대선 주자가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극복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예. 말씀까지 듣고요. 이제 오늘은 그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또 탄핵 소추 의결 앞두고 이제 오늘 그 기준으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 다음 주 오면 결과를 보고 이제 방송을 할 텐데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도 한번 한 말씀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지금 내란이 10일째 지속되면서 국민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 선진국 반열에 들었던 대한민국 경제 위상이 급락하고 있고, 이번 내란으로 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도 도전이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지난주에 했으면 더 좋겠지만 이번 주에 예. 반드시 탄핵이 돼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더 힘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봉신 대표님도 한번 국민들께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질 텐데요. 주말에 또 많은 분들이 뭐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항상 장갑과 이 양말을 좀 든든하게 신으셔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그 국회의원분들 많은 분들 뭐 표결에는 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 국민분들이 뭐 아니 가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나와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최소한의 역할을 예. 당부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님도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